자,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문항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봅시다. 고대 그리스 로마, 보기는 서양 음악 최초 음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최초 음계. 항상 우리 최초 달리는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악곡은, 지금 여기는 이제 최초 음계 설명이고, 악곡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이러한 음계가 반영된 에시아보.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지금 이 테트라코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이야기 이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악보는 지금 어때요? 일본 악보가 뭐예요? When I'm Late 뭐야? 디도 거죠. 디도 바로크 시대 17세기 바로크 오페라. 그래서 영국 오페라 디도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누구 작품이에요? 퍼셀의 작품. 디도에네스 나오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뭐예요? 2번은 악보 안 내었구나. 이게 이제 스터디 내용이 이거야. 그럼 뭐래? 바로크 시대 악보, 그것도 성악 악보부터 먼저 뭘 것 같아? 바흐, 비단조, 미사. 여기서 지금 미레레 도도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보여지죠. 그죠? 따다다다다다. 우리 오스티나토로 이렇게 베이스에서 가는 진행이 나오고 있어요. 따다다다다다. 미레도시, 미레도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오스티나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 지금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뭐야? 바로크 시대 오페라, 하나는 미사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을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개강총회에서 여러분들은 시대별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왔으니까 바로크는 못 보고 왔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온전하게 모르는 건 뭐야? 바로크 악보를 몰라.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했지만 노트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가 이건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크 시대의 성악곡. 바로크 시대 성악곡, 특히 지금 종교곡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거기에 나오는 기법적인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풀대로 복습의 컨셉이 따로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야 될 게 뭔지 악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컨티뉴어 여기가 또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 컨티뉴어 베이스에서 나오는 이 선율들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겠지? 자, 그래서 시대하고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풀 문제 컨셉들이 이런 거예요. 계속 지금 통합적인 문제들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시대 통합에서 어떤 같은 이론적인 것이 어떻게 정의된가. 왜 우리 그런 거죠. 모노디 양식인지 뭐야, 쉔베르크에서 모노디 양식을 갖다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파스칼리 양식이라고 하는데 저기 남만시대 악보에서 뭐 파스칼리아가 나온다든지, 아니 아카펠라 양식. 그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가로질러서 여러분들의 그 음악 이론적인 것들을 물어본 거가 올해 문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음계가 반영된 에시 악보이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봐봅시다. 보기의 테트라코드는 몇 가지 제누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누스라는 용어는 어디서 쓴다는 거야? 원래 제누스는 장르라는 말인데 종류야, 종류. 그러니까 3가지 종류, 테트라코드의 3가지 종류. 우리 뭐 있었어요? 다이아토닉, 크로마틱, 애나모닉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누스는 들어봐. 제누스 도대체 뭐야? 오늘 아마 개념들에서 토누스 막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게 뭔데? 라고 하는 것들. 칸티클 막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뭔데? 라는 말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아마 계속 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항상 공부할 때 자기가 컨셉이나 그 줏대를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들을 쓰잘데기가 주변이니까 버려? 아니야. 이런 말들은 어떤 핵심에서 이렇게 쓸어 담으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가 꼭 제누스는 아니야. 근데 제누스를 키워드로 지금 쓰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문을 활용을 하는 게 그런 방법.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자료를 보든 어떤 무언가를 지금 보든 그냥 보지 않게 될 거고, 그래서 개강총회 보라는 거예요. 개강총회는 곧 종세 순서에 맞춰서 개론서 한 8건, 10건을 갖다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제누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형태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태가. 이들은 완전 사도에 이르는 4개의 음표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보는 게 이거였잖아. 그치? 4개의 음표로 되어 있는 거. 테트라코드나 사음으로 이루어지는
최초 음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완전 사도에 이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정 성질까지 지금 포괄가 돼 있어요. 미래도시 완전 사도 안에서 지금 세 가지 제누스를 만드는데 보통 가장 좁은 음정은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넓은 음정이 최상위에 있는데 오음계 테트라코드는 음정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또 컨셉을 또 이야기해 볼게요. 문풀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음계하고 다이어토닉 크로마틱 에나모닉을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게 오음이야. 가운데 있는 거가 반음이야. 가운데 있는 거 미분음은 끝. 안에 있는 거 갖다가 그려서 만약에 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음정 구성들이 어떻게 있는지 세 개의 테트라코드 니가 오손바에 그려봐 하면 되게 떨린다? 못 그려. 이거는 내가 그려봐서 푸는 문제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거 푸셨을 때 그려봤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반음은 개수를 세봤겠지. 그래야지 지금 말하자면 이걸 그렸었어야지. 얘는 지금 미, 레도 오는 두 개죠. 그리고 반음 하나를 구성이 돼 있죠. 이걸 내가 그려서 이거를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풀 컨셉에 또 다른 데 제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려야지 문풀 문제에서 내가 또렷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이 지금 문제를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렸어야지. 그림을 그려봤었어야지 이거를.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 여기서도 지금은 이 위에 있는 거 보면 위에 있는 거가 지금 가장 어때요? 이제 미에서 도샵까지면은 음정이 어떻습니까? 넓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넓은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아까 지문에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최상위에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돼요? 이건 내가 쓴 말이 아니라 그라우트에 있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좁은 음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구성적인 측면에서 반응계적 테트라코드 가장 이 부분에 그래서 음정을 따로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음정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마 문제 풀다가 뭔 소리야 하고 정신없어 해가지고 혹시 논 사람들 있지? 없어? 있어. 뭐야 옆에서 뭐 구성을 쓰라겠는데 또 가장 이 부분의 음정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일본도 못 풀었으면서. 자, 여러분들의 전곡을 찔러드리는 거가 저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가장 이 부분의 음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론사에서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한글말이니까 넘어간 거야. 읽는 습관을 지금부터 정말 다 개조를 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성격을 완전 뒤집겠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나도요, 되게 프리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좀 자유영혼이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들 전공이잖아. 나도 이게 내 전공이고 여기에서는 정말 까칠해야 돼. 까칠까칠 따져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윗부분이라는 거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음정 구성 이게 어려운 거였냐고 사실 오는거 반음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악점 문제야. 악점 문제를 지금 뭘로? 테트라코드 윗성부에 있는 위에 있는 음역대의 구성으로 지금 쓰라고 한 거지. 그러면 미, 레고, 레, 도샵이 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구성 안에 하나에 오는 거 반음의 간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삼도달을 쓰는 게 아니었지.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음정에 대한 악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시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나오는 세 번째라는 것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에도 가장 윗부분의 음정. 만약에 이거를 바꿔가지고 아랫부분의 음정으로 임용동을 물어봤으면 여기가 지금 도 플래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가장 좁은 음정이었어요. 얘가 지금 사실 여기가 지금 좁은 음정이고 사실은 이 도하고 도샵이 지금 좁은 음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분음적인 간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밑에 거 가지고는 내쓰는 거가 조금 애매하니까 앞에 있는 음정들이 오는 거 반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였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전 문제는 바로 오음과 반음에 대한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고요. 개수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을 테트라 코드를 가지고 적용을 했었고, 자, 악곡에서 보기의 원리. 자, 지금 보기가 뭐였는데? 테트라 코드야. 그죠? 테트라 코드라고 하는 이 음계라고 하는 이 음계는 어떤 음계였어요? 하행하는 사도 음계야. 그지? 테트라 코드 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 하행하는 사도의 음계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지. 이 원리가 하행하는 원리, 하행하는, 왜 그런다 했어? 하프가 이렇게 뜨니까 하행하는 원리를, 음계가 하행한다고 했었지. 원리가 적용된 성부를 밝히고, 자, 악곡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안에 반음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따다다다, 우리 바로크 시대 엄청 나오죠, 그런 거. 자, 그렇게 원리가 적용된 성부는 어디에서 나와요? 베이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솔파미레 따라라라 솔파미레, 여기 우리가 그 바흐의 미사에서도 오스티나토처럼 밑에서 미레도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진행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라멘토 기버 빰빰 내려오는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원리가 적용된 성분은 베이스에서, 그죠? 베이스에서 나왔고, 성부를 밝혀라 그랬잖아요. 성부를 밝혀라. 그러면 베이스냐, 알토냐? 성부의 이름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나왔고, 악곡들의 시대가 어때요? 악곡들의 시대는 바로크 시대. 그죠? 악보를 지금 물어본 거죠? 악보를. 자, 지금 우리는 테트라 코드는 음계 이론과 음정과 음계 이론을 가지고 지금 악곡을 지금 또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악곡은 공통시대에 속한 서로 다른 장르이다. 공통시대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뭐 17, 18세기 애들이 이제 공통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17, 18, 19세기, 17세기 후반부터 18, 19세기 이렇게 가죠. 서로 다른 장르이다. 다른 장르죠? 하나는 오페라고 하나는 미사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 안에 이 바로크 시대의 어떤 장르들이든 간에 여기에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법이 뭐예요? 테트라 코드 원리하는 하행사도를 하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자, 여기 지문에 뭐가 있어요? 정서적 표현 용어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미학 용어죠. 미학 용어. 정서적 용어로 사용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음악의 명칭, 음악 용어를 묻는 문제였어요. 뭐예요? 라멘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라멘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라멘토 기법은 사도 골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행하는 모습을 가져서, 보통 바로크 시대는 어떤 슬픔의 정서들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은요, 솔직히 문제가 지금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좀 해설을 갖다가 좀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항들 거의 대부분은 100%는 아닌데 약 80%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론 악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학적인 거, 어떤 거는 교수법도 같이, 오늘 아마 문제 푸는 거 엘리엄 같이 겸해진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풀 문제는 곧 모고를 향하는 어떤 과도기에 있는 건 거야. 모고를 위한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전에 뭔가 본인이 했던 어떤 작업들, 외웠던 것들, 서브노트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저하고 상반기 때 하시지 안 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따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뭔가 혼선이 왔다,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카톡을 하세요. 알겠죠? 그런 분들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2번. 자, 이번에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음역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아까 음계 물어봤죠? 이번에는 음역을 물어보죠. 우리 국악 가면은, 국악에서 음계, 칠음음계, 오음음계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뒤에 나온 12율 사청성, 음역, 12율 정성음역대, 중성음역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음역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음역 문제인 건 거야. 악선에서는요, 여러분들 음역 같은 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옥탑으로 올라갈 때 팔, V, A, 그 다음에 알타,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해서 팔, V, A,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 해가지고 표기법 보셨죠? 그렇죠? 높은 음자표에 팔을 위에 써놓으면 옥타브 위로 올려서 하라는 거라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역을 갖다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음역 해가지고 이렇게 두 옥타브 체계로 나오는 음역을 여러분들이 대완전 체계 시스템이죠. 대완전 시스템 음역을 대완전 시스템을 보시는 거죠. 자, 보기를 활용해서 인성 음역대. 자, 지금 여기에서 인성 음역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완전 체계는 대완전 체와 소완전 체계라는 거가 있잖아요. 소완전 체계는 인성 음역대.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한 옥타브 정도, 1옥타브에서 1.5옥타브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 맞춰서 기타라든지 이런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것은 그보다도 좀 음역대가 덜 넓겠죠. 그래서 두 옥타브 체계의 음역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인성 음역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가의 테트라코드의 명칭과 그죠? 이 가의 테트라코드가 활용이 되니까 가의 테트라코드가 지금 어때요? 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라시 도레 여기서 시는 뭘 취할까? 라 시 플랫 도레 이렇게 가야지. 라 시 플랫 도레. 그죠? 그래서 라 시 플랫 도레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름이 음역 이 테트라코드들의 그런 네 가지 음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 음역대에서 나오는 이름, 이 음역대에서 나오는 이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테트라코드들의 안을 갖다가 히포, 볼라이온, 그 다음에 히파토, 그 다음에 가운데 음역대의 메에서 그 다음에 이 뒤에 제우그 메논이라고 하는 것을 라하고 지금 어때요? 이렇게 시하고 분리를 해서 분리가 지금 분리 연결이 있고 붙임 연결이 있잖아요. 다 여기서는 붙임을 했는데 여기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분리가 돼서 나오는 메논 해서 지금 뒤에 제우그 메논까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붙임으로 라에서부터 해서 라시도레 이렇게 가는 시네메논 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 방식도 다르죠. 그래서 이 테트라코드의 명칭은 시네메논. 그러니까 사실 시네메논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 했던 건 아닌데 소음역대에서 말하자면 인성음역대에서 바뀌어지는 명칭 하나가 붙임으로 라에서부터 해가지고 붙임 방식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아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시네메논을 써놓은 이유는 충격을 받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시네메논은 엄청 중요하니까가 아니라 붙임 연결로 가는 거죠. 자, 연결 방식이 분리냐 붙이냐. 근데 이거 너무 그냥 분리냐 붙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서 붙임이네. 그냥 너무 쉽게 답을 쓰실 것 같아서 시네메논을 물어봤던 건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테트라코드의 명칭인데 이게 제누스가 지금 어떠냐? 라, 시 플랫, 도, 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음들, 그 사도 사이에 있는 가운데 쉐이드 음을 가지고 제누스 구분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라, 시 플랫, 도, 레잖아. 시 플랫, 도. 그러면은 걔는 뭐예요? 다이아토닉이에요? 크로마틱이에요? 에나모닉이에요? 다이아토닉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제누스는 뭐다? 다이아토닉 제누스다. 오는 게 제누스다. 이건 거죠. 이해 가셨어요? 아마 여기서 제누스를 각각 쓸 거라 했잖아. 근데 제누스 뭐예요? 라고 못 쓰는 사람, 혹시 패스해버린 사람, 앞에 있는 지문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분명히 아까도 거기서 뭐라 했어? 테트라코드는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제누스를 갖는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에 있는 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문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를 알아서 열을 알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누스 명칭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완전 체계에 대한 거가 나오죠. 그래서 대완전 체계를 GPS라고 하고 소완전 체계를 LPS 음역대를 쓰고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대완전 체계 음역대는 지금 보시면 A-부터 어때요? 지금 대문자 A 낮은 음역대일수록 어때요? 대문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어퍼스트로피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소완전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아까 소완전 체계는 지금 아까 시네메논 여기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가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낮은 A까지.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테트라코드는 시네메논 플러스 메손 플러스 히파톤 플러스 남반노에우스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음역대를 알파벳으로 쓰시오. 알파벳을 사실요. 알파벳을 없애주고 문제를 물어보는 건 조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거가.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트라코드에 대한 것으로 적용해보는 음역대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제시문은 고대 그리스의 음악 용어를 또 물어보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계가 나오고 음역대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거가 모두 선법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뭐 궁상각지우다. 자, 궁조, 상조, 치조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뭐 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선법, 레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선법 뭐 이런 그러니까 궁상각지도 키를 나타내면서 또 어때요? 그 하나의 모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런 악조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악에서는 악조죠. 국악에서는 악조. 그런 어떤 모드, 악조와 관련된 부분이 또 3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에서 목소리의 특정 음역 영역에서의 음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음역대에서 소환전체계라고 하는 한 옥타브에서 한 옥타브 반 정도 아까 우리가 시네메논이라고 하는 레에서부터 라 정도까지면은 어때요? 거의 한 1.5 정도 되는 음역대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통 근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1옥타브 내지 1.5옥타브 보통 이제 인성 음역대면 한 옥타브 정도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서양악사에서 뭐 인성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모티브 선율이 인성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선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음역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2옥타브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정도를 이야기를 해 라는 그 이야기를 해석을 그렇게 하죠. 목소리의 특정 음역 영역에서의 음계 또는 한 세트의 음고 지금과 같은 이런 한 세트 우리가 뭐 다장조, 라장조 할 때 하나의 어떤 모드 상태 뭐 도리아는 뭐 그 다음에 프리지안 이런 어떤 하나의 모드가 있죠. 소안전체계에서 7선법을 모두 연주하려면 당시 개념으로는 조율을 달리 하면 되는데 근대적 개념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임시표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모드를 맞춰줘 키는 높아지면서 약간 우리 궁상각지우 같은 느낌이죠. 키는 높아지면서 또 이렇게 뭐 3, 4, 7, 8을 여기는 이제 내려오는 선율에서의 어떤 3, 4, 7, 8을 반음을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임시표가 이렇게 조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장조, 라장조라고 하는 것은 조성이죠. 그리고 조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토날리티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이 토날리티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그 토날리티 할아버지 개념. 이게 바로 뭐다? 토노이라고 하는 거야. 토노이. 그래서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거 토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복수로는 이제 뭐 토노이, 토노스. 토노이고요. 복수가 토노스라고 하고 복수를 이제 토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 특정 음역 내지 영역에서 음계 또는 한 세트의 음고 자 여러분들이 정의 외우기 힘들다면 이걸로 외워주세요. 15개 서로 다른 토노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명칭을 이전에는 이렇게 모두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질적으로 몇몇의 반음에 의해서 고저가 변하는 음계 체계의 이조를 포함하는데 이 15개 있었던 거를 프톨레메오스라는 사람이 우리 조홍세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을 텐데요. 그 사람이 7가지 선법, 그러니까로 체계화를 해요. 그래서 이거 7가지 선법을 연주를 하려면 이걸 이제 조율을 좀씩 이렇게 달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근대적 개념은 인시표를 다양하게 하면서 이 조성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토널리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노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7개다, 복수개다 라고 해서 토노이 개념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당되는 현재의 개념, 이조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표를 맞추는 형태를 보셨죠? 트랜스포지션 한 거죠. 제시된 악보에서 등장하는 모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서 공통점 악보 보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지금 1번 문항은 뭐예요? 지금 고대 그리스 시대 음악적 개념을 현대 음악적 개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토널리티라고 조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다가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문항이었다면 두 번째 문항에서 나오는 것은 앞부 보고 그대로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얘네들의 차이점 하면 일단 시작하는 음보가 지금 다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에서 오는 반음 관계가 3, 4, 7, 8에 지금 물론 내려가는 하이 스케일이지만 3, 4,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지금 반음으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율을 달리 하더라. 악보를 보고 그대로 해석하는 문제였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율적인 어떤 음악 교육, 사실 여기서는 리듬의학에 대한 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리듬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이키로스 비문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면은 뭐 한 박이다, 두 박이다.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같이 통합형 문제로 뒤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문제로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요, 그런 선율적인 거, 우리 조음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음세에서 테트라코드 해갖고 쫙 설명하면서 뭐냐, 프톨레마이스 나오고 클레오니데스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율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해서 이미 기출이 된 거에서도 서양 음악의 최초 음계 테트라코드가 나온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대적 개념들 그리고 다른 시대 악보들하고 연결해서 보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가 바로 이 철학적 부분, 에토스로움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철학적인 부분이 그때 이 철학가들이 쓴 문헌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법에 따른 인간의 감정 달라지고, 자, 지금 여기에서 선법 나오고 리듬형이나 악기 음색,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선율, 리듬, 음색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아에네우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였을 거야. 법률학에서 고전선 순수성이 사라지고 비숙한 대중이 선호되는 당시의 사회적 음악의 상황을 개탄했으며 그의 뭐에서는 알고 있는 게 국가론밖에 없으니까 국가론을 써셨겠지만은 그죠? 내가 여기다 빈칸 들어줬으면 어땠을 뻔했어?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문항을 통해서 법률학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아마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읽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이제 스터디에서 복습을 하시거나 법률학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국가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지문 자체를 공부를 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양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문항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가론이라고 하는 데는 체육하고 조화를 해서 왜 우리 뭐 지덕체 조화로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뭔가 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거 되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뭐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론을 보면 된다. 그래서 이 국가론에서 결국은 어떤 그 조화로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구나. 국가론에서 왜 조화로움이 왜 중요하다. 그래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런 어떤 조화로운 인간이 되면 이런 국가 통치를 통합하는 조화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핵심 요지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돼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은 국가론을 내면서도 다르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래 주변이라고 하면 주변이지만 내가 항상 그래서 모아서 가라 그랬어. 이 사람의 또 다른 책으로 또 법률학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법률학에서 이야기하는 요지가 뭔지 봐봐요. 법률학에서는 고전적 순수성이 사라지고 비속한 대중성이 선호되는 당시의 사회적인 음악 사항을 개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 대중성이 선호되는 당시의 사회적인 음악 상황, 순수함이 사라지고 뭔가 대중성이 선호되는 당시에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무언가로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어떤 순수한 음악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사회가 아무래도 좀 뭔가 무질서하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하고 관련된 것으로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예요. 여기를 이제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보고 끝내는 거지. 또 그라우드 가갖고 내가 여기 잘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걸 인쇄해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긴 하지만은, 자, 키워드만 우리는 빨리빨리 보도록 할 건데요. 공화국이라는 것이 국가로 나온 똑같은 이름인 거 아죠? 리퍼블릭으로 나오는 거. 자, 여기에서 체육과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음악을 다 강조해야 된다, 둘 다 강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조화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지덕제 반드시 얘네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플라톤이 말하는 리퍼블릭, 공화국, 그러니까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이들의 덕과 체의 어떤 조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하나만 좀 더 나가자면은 그런 조화로운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음악, 그러니까 국가가 좋아하는 어떤 뭐 좀 이런 선법으로 만들어진 음악,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로 도리아 선법, 그리고 프리지안 선법이 절제와 용기의 덕을 기른다는 이유로 추천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이론적인 것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간다면, 이런 어떤 음악도 특정 음악, 어떤 특정 음악? 도리안 선법과 프리지안 선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추천을 했어. 왜?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배제하고 막 복잡하고 막 장르가 막 조화롭지 않고 리듬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률학이라고 하는 거가 약간 나중에 여러분들 아도르노가 약간 비판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대중음악적인 거 분석에서 아도르노가 하는 거가 뭔가 어떤 순수한, 쇤베르크를 굉장히 찬양을 했었죠. 그러니까 쇤베르크처럼 음악의 어떤 발전사적인 어떤 측면, 그런 어떤 순수성적인 어떤 측면적인 거가 아니라 대중들한테 뭔가 팔리는 음악, 대중들의 어떤 선호도에만 쫓아가는 이런 어떤 데 보니까 뭔가 비평적인 어떤 의식이 없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거하고 이 말하자면 법률학적인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가 뭐가 있냐면요. 예술과 교육상의 무질서가, 아까 그랬었죠. 아까 앞에서 순수한적인 것은 좀 사라지고 비속한 대중성이 선호되는 당시의 사회적인 음악상을 비판했다고 아까 문제 지문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예술과 교육상의 무질서가 예법의 방종과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음악 관습은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런 뭐 렉타임이나 재즈, 펑크, 랩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중음악들을 비난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도르노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좀 유사적인 부분들이라는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법률학적인 것을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무질서 사회에서 무질서로 이어지는 음악 관습은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단언했다. 라고, 그걸 읽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봐보세요. 지문에 대한 거를. 지금 당시의 사회 음악상을 개탄했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지어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땡땡에서는 음악을 이상적 국가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다. 자, 이상적 국가, 이것만 보고 또 플라톤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플라톤이 나눴으면 똑같은데, 그래서 에토스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는 음악의 도덕적 성격 형성에 특별한 효과가 있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 유의적 기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이렇게 플라톤보다 조금 덜 엄격한 형태인데, 유의적이다. 앞에 오락적이다라는 말을 지금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음악의 연극을 통해 감정을 환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지문에서 특별한 도덕적 성격 형성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그죠?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고 어디에서? 정치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고 한다면은요, 여기 이제 자유시민들의 자손들이 악기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추구하거나 경연에서 연주가들이 보여주는 예술의 탁월한 기량을 열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 하는 건 좋은데 그 자체 기술적인 거가 맹목적인 기술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되게 조속한 거다라고 또 선을 가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의 어떤 정화라든지 그런 에토스, 선한 인간을 만드는지 그게 주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의 기술을 강조하죠.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플라톤보다 훨씬 더 강조를 하면서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플라톤은 약간 이제 좀 무시하는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예술품에서 기교, 이걸 통해서 제가 항상 드는 애에서 임동혁이 연주하는 피아노와 왜 내가 연주하는 발투 스타일은 다른 것일까? 기술의 차이야.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감정 정화가 달라져. 그죠?
자,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술, 예술품이라는 것을 플라톤의 말에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진리의 모방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폄하했던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그냥 모방의 그냥 끝이 아니다. 여기에서 기교를 어떤 예술가가 맞아 영혼을 불어넣는 거죠. 그 어떤 기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어떤 감정 정화라든지 이런 것은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조화로움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각 철학가들의 그러니까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지문에 대한 내용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그 관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자, 앞에서 아에네우스를 풀 때는 핵심 키워드들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거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풀면서도 어땠어요? 여기서 유의적 기능이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건강 유지 유의적 기능을 한다.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는 거를 알았죠. 플라톤에서도 우리가 법률학과 국가론이라는 책을 구별을 할 때 여기에서 키워드로 나와야 될 단어가 무엇이겠구나 라고 해서 어떤 문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담아져 있는지를 딱 정확한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에토스론 해서 에토스론 뭐 인간의 영향을 미친다 끝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문헌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문까지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항상 읽어보는 습관. 개강총회를 아주 시커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닳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개강총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셔서 갈 텐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지금까지 앞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사실적인 것을 내가 애워서 푸는 문제였다면 이거를 진짜로 이제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보고 따지고 적용해보고 해야 되는 좀 더 응용 문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테트라코드에 대한 것이 나왔고요. 앞에서 우리가 테트라코드에 대해서 이미 봤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음역대도 우리가 봤죠? 테트라코드를 연결해서 대원전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대원전 체계를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다이아토닉을 붙임과 분리 연결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옥타브 체계, 대완전 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앞부에서 보시는 것도 두 옥타브 체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가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솔파, 레도, 라솔, 미레로 나온 것들이 지금 다 어때요? 온음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토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물론 이 테트라코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테트라코드는 다이아토닉 테트라코드잖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에서 붙임 연결하고 분리하고 또 붙임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앞에 거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달라진 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라시플레도레라고 나왔었으면 걔는 소환전 체계에서 뭔가 음역대로 갔을 텐데 여기서 라시도레로 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진 거야? 방식이 연결하는 테트라코드의 연결 방식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전형과 다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결 방식을 쓰고라고 했어요. 자, 연결 방식은 어떻게 돼요? 붙임 연결 방식이죠. 그죠? 붙임 연결 방식이야. 이 체계를 그리스 기본음으로 사용한다 할 때,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기본음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이 사이가 분리가 된 상태로 썼단 말이지. 근데 이걸 붙임으로 사용해가지고 이 음계를 쓴단 말이야, 기본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하나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아까 앞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테트라코드 문제에서 나왔던 그걸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라솔파메 미레도시, 라솔파메 미레도시 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임시표가 지금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본음이라고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임시표로 뭔가 반음계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음들을 별로 안 좋아해. 취급하지 않아. 물론 거기서 뭐 이명동음이라든지 크로마틱적인 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걸 기본음으로 세팅하는데 임시표를 가진 음을 기본음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건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다이아토닉 크로마틱 에너믹을 고루 쓰는데 그 고루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다이아토닉
다이아토닉 테트라코드로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다이아토닉으로만 이루어진 그게 기본 음으로 쓰여지는 거고,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그럼 뭐 에나모니아 테트라코드를 쓰면서 임시표의 어떤 필요를 그러니까 쓴다라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음 세팅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라고 했었을 때, 비음을 공통으로 결합할 때 아래 두 개의 제네라, 두 개의 제네라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개의 제네라가 기본으로 임시표가 붙는 F샵과 C샵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은 임시표를 사용하는 음악을 기본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도출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정말 툭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조각조각으로 나눈,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들은 아닐 거예요. 다이아토닉이 주류였었고, 다이아토닉은 붙인 거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제 아마 놓쳤던 거가 뭐냐면 대완전 체계하고 끝 했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대완전 체계의 구성음들을 하나씩 보진 않았던 건가요? 대완전 체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부 습관은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고, 악보를 보고 거기서 탐색을 하고, 악보에서 맞나 틀리나를 이론적인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뭘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강사의 목소리만 기억하고 있어. 글자만 기억하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나도 그렇게 하면 알 줄 알았거든? 근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항을 통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글쎄요, 진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툭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그 조각적인 지식들이 모여져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럴 때는 아마 시험장에서는 아마 그럴걸요. 그때서야, 그게 기본음이었고, 임시표가 있는 게 좀 어색한데, 그래서 임시표가 붙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고 자신을 하고 쓰는 건 아니고. 근데 공부를 할 때 그거를 미리 체크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잖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도 음역대,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기도 음역에 있는 기도 음역대 알죠? 우리 헥사코드 시스템에 이렇게 6번 해가지고 우트 뭐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음계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모르지? 몇 개? 그 7개는 음역이 7개가 있는 거고, 음들 하나하나가 몇 개 있는 줄 아냐고. 이 손가락 안에 음들이 몇 개가 있는 줄 아냐고. 모르지? 안 본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 음악 이루는 시작을 피타고라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피타고라스 때부터 음정에 대한 이론을 했었잖아요. 그의 이론서는 남아있지 않고 이 문헌이 가장 최초의 음악 이론서로 언급이 된대요. 이 문헌의 명칭을 쓰고 해당 문헌에서 등장한 서양 음악의 최초 음계를 쓰시오. 고대가 나오면 항상 최초. 최초. 그래서 하르모니아 요소도 화성의 기초라고도 하고 선율의 기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양 음악의 최초 음계, 최초 코드. 그래서 저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크제누스. 그러니까 지금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크제누스 우리 이론 파트에서 쭉 배웠던 사람들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적용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 악보입니다. 우리가 4개의 음악이 나왔다고 그랬었죠? 4개의 음악, 세키로스 비문가, 또 뭐예요? 아폴로디전, 그 다음에 오레스테스, 2개의 델피 찬미가 나? 그죠? 4개 남아있었던 거 중에 지금 여기 이제 악보가 있는데, 악보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도 사실 이제 시험은요, 어떤 제목도 제목이지만은 여기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물어보는 거가 많아요. 악보에서 음악적 특징. 악보에서 지금 악보라고 하는 거에는 여기에 이제 음악적 정보가 기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기보가 된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선율 여기 가사 있어요? 여기 가사죠, 가사. 그죠? 선율 있어요? 그죠? 여기 C, Z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지금 선율이죠. 리듬 있어요? 위에 있는 거가 리듬이죠. 그래서 이 악보에서 딱 보고, 선율이 뭐고, 리듬이 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과제. 현대 악보 투영 프로젝션에서 뭔가 네모가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어떤 음악적 특징을 담아주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 이런 거야. 자, 이 문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또 방법 가르쳐줘요.
항상 문항을 정리를 할 때, 자, 이제 문풀을 하면서 노트화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일 거예요. 뭐냐. 이거를 풀었어. 그런데 내가 금방 현대음악에서 프로젝션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우연성 음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투영 악보에서 나오는 그 뭐 네모 이렇게 피치카토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적 정보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뭐냐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게 악보의 기보들을 보고 여기에 어떤 정보가 담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가? 이거죠. 자, 현대악보에서 펜드리친키에서 톤 클러스터 같은 거 띠그래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도대체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가 뭔가 음의 어떤 음양층이라고 음고들이 쌓여져 있는 음양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한번 쓱 이렇게 보게, 여러분들 공부를 꼭 이렇게 해야지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소년의 노래에서는 이런 거, 전자모에서 이런 거, 라고 하는 그 정보들 있잖아요. 딱 그것만.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3시간 동안 보는 거 아니야. 한 30분 동안 보는 거야. 종업사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공부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남아요. 자, 그래서 정보에 대한 것을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악보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준 음가를 갖다 이렇게 1박, 그죠? 1박을 하려면 뭐 2박 이거 외웠었죠? 리듬에 대한 거 이렇게 적용해보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크제누스의 문제예요. 사실 책들마다 아리스토크제누스를 갖다가 모든 책들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크라우트나 이런 데서나 이야기 되배에서 아리스토크제누스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쪽으로 지금 빼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하르모니아의 요소들, 뭐가 리듬 이야기는 뭐야? 리듬의 요소들. 제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론서 책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론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철학가들 봤었잖아요. 이론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피타고라스에서 우리 하면은 음정 계산하는 거. 우리 교과서에서요,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수학과 융합 수업에서 이거 가지고 팸플릿 만들기. 팸플릿을 만들려면 빨대를 갖다가 길이를 얼만큼 잘라야지 그 관의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나오는 거가 달라지겠죠. 그거를 지금 활용한 거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계를 설명한 빨대 팸플릿을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가 뭐예요? 음정의 도수가 나오는 그 비율에 대한 거, 이 표가 정확하게 애워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음정 이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는 뭔가 3대 4, 그러니까 4분의 3을 갖다가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8에다 곱하기 4분의 3 하게 되면은 13.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10.5.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8 곱하기 4분의 3 하면 13.5. 3분의 2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 그 다음에 9cm, 절반이니까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안 외우고 있으면 뭐 이걸 어떻게 풀겠나. 그죠? 너무나도 간단한 수학이었지만,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동비. 이 진동비가 단순할수록 어때요? 협파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1도, 8도, 5도. 여기 지금 1도, 5도, 8도, 4도. 나중에 지금 협파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3도, 6도. 그래서 비율이 단순할수록 협파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들은요, 중학교 뭐 지학사라든지 뭐 이런 책들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대 국가를 쓰고라고 나왔어요. 고대 국가에서 지금 가 악기가 위치할, 가 악기가 위치할 코르누가 뭐야? 코르, COR로 우리 약어하는 거가 호른이죠. 그래서 호른을 지금 여기에서 낭만시대 악보에서 찾아서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실 이 내용 자체에서는 로마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였잖아요. 강한 군사력, 고대국의 최강국에 대한 인간 문화를 주면서는 독자적인 발전을 다 어디 걸 흡수했어요? 고대 그리스 거를 흡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글을 잘 쓰고 이랬던 게 아니라 기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문헌이나 발굴된 악기들을 통해 자료를 얻고 있다. 특정 행사나 연극, 우리 그 원형극장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콜로세움 극장 같은 데 이렇게 이렇게 그 극장에 뭔가 실용성이 있다는 건 뭐야? 뺑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연극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극을 국가의 차원에서 일부러도 이렇게 다
보게끔 했죠. 왜? 국가 통합을 위해서 약간의 사상교육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이런 행사나 연극들을 많이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극에서 사용됐다는 기록은 있으나 기보화된 음악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음악은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것들이 많았다. 군사적 목적이 강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땅을 넓히고 그래서 군대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합창과 관악 합주 같은 것들이 발전을 됐고 군대의 어떤 뭐 이런 팡파레 악기들을 금관 악기들을 많이 사용했다. 길게 뻗은 튜바, 코르누, 길게 뻗은 튜바, 코르누가 이 관이 이렇게 배가 길이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건가 아니라 그냥 뻗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들의 악기들을 사용한 거죠. 군사 목적 위에 음악을 개발하는 데는 대체로 그러니까 음악이 막 뭔가 이렇게 개발되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애호가들에 의해서 음악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 즐거움과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했다.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 자체에서는 로마의 그런 음악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로마에서는 음악을 인지적 교과로 취급했다. 음악교육 논책에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고대 그리스 이론적인 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고대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음악이라는 건 하나의 철학 과목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에서는 그가 고대 그리스 거를 그대로 전수를 해왔기 때문에 인지적 교과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떤 실용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목적이고 군대의 어떤 음악들이 많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관악기에 대한 포커스를 둬서 금관악기가 뭔지 일단 금관악기가 지금 총부에서 자 지금 이 악보는 지금 낭만시대 악보예요. 그러면 총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내가 기울이는 디글을 전체 악기를 다 뚫을까 하다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위에 있는 걸 보면 목관악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금관 악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퍼커션이라든지 원래 이제 이 스트링 파트가 있기 전에 뭐예요? 퍼커션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금관 악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일부러 좀 악보도 좀 어려운 악보를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관 편성이나 상관 편성에서는 좀 더 쉬워. 근데 헷갈릴 법했던 거가 뭐야 이거 세 개로 있는 거 뭐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 상관은 그러면 없겠어, 그지? 그래서 일부러 굳이 또 상관 악보를 찾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 자 이게 보면은 자 악보를 봐보세요. 악보를 보면은 지금 악보에서도요 우리가 보통 이관 편성이다 뭐 이관 편성, 상관 편성이다 할 때는 그 기준이 뭐예요? 목관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오보에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1, 2, 3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고 클라리넷도 1, 2가 있고 베이스 클라 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3개씩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곤과 파곤도 2개가 있는데 밑에 콘트라 파곤 해가지고 보통 3개로 상관악기로 묶여진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음을 이렇게 보강하기 위한 어떤 형태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플룻이 뚜르르 3개, 뭐 오보에가 뚜르르 3개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기보법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기보법에 대한 지금 악전 파트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총부가 어디 있었어요? 기보법에서 내가 이거 약업 표기 다 해놓고 그 악보 지금 넣어놨었던 거 악전 파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악전에서 내가 지금 이걸 놓쳤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어디에 또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고전시대 실내악 편성 같은 거라든지 몇간 편성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조금씩 있었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상관 편성일 때 무슨 악기들이 보강이 되는지 그게 꼭 고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음색적인 것으로 만약에 뭐 클라가 있으면 베이스 클라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이제 플룻이 2개가 들어가는 거에서 플룻들에 피콜로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구성들을 보고 나중에 상관 편성으로 된 악보를 보면은 좀 익숙해지겠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성부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뭐예요? 6개나 지금 음역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3 곱하기 2 해가지고 나오는 악기수가 코르넷, 호른이 되기 때문에 얘가 해당되는 것은 기억이 되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요 말러 거 악보예요. 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여러분들 완전 새로운 악보인 거죠.
그래서 말로는 특징이 뭐예요? 고전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로 교환국, 교환국 4번, 교환국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 거에도 이런 물론 완전 대형의 막 천인 오케스트라처럼 큰 것도 있지만은 아까 이런 좀 악기가 좀 축소된 이 말러의 어떤 천인이라든지 대형화된 것보다는 좀 축소된 그런 버전이 앞쪽 버전, 앞쪽 교향곡 쪽에 이렇게도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로마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고대 그리스에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본에서 네. 그 음식표 사용을 안 하게 이제 그 앞에 대환전 책의 기본 세팅에서 비교하셨다면 그러면은 연결 방식이 붙임 분리 아니에요? 붙이 뭐라고? 붙임이랑 분리? 어디가요? 5번이? 네, 5번 처음에 물어본 연결 방식. 어디가 분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나랑 시. 시라솔파잖아. 그러네요. 네, 인강 선생님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문제 이상 없습니다. 네, 또요. 7번에서요. 여기 음악적 특징을 뭘 써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네, 7번에서 음악적 특징을, 그죠? 음악적 특징을 모두 발표를 할 때 뭘 써야 될 것인가? 네. 답안처럼 음가, 음고, 뭐 가사를 써야 할지 아니면 단순율이거나 실랍 이걸 써야 될지 아, 음악적 특징을 써야겠는데 지금 답지처럼 써야 될지 이게 실라빅하다라고 써야 될지 실라빅이 리듬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은 선율 양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실라빅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해야 될지라고 했잖아. 자, 음악적 특징을 하면 여러분들 7가지 음악 요소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율, 리듬, 음색, 뭐 우리 알잖아 그 7가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선율은 뭐 예를 들어 실라빅을 리듬으로 쓸 수도 있지만 선율 양식으로 쓸 수도 있죠. 선율 양식은 실라빅이다. 뭐 혹은 뭐 리듬은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는 게 좋겠지. 항상 모든 시대 보면 우리 시험 문제 70%가 음악적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율은 이렇다. 리듬은 어떻다.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양식사적 특징을 물어볼 때야. 양식사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예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7080 스타일, 뭐 우리가 복고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라는 거를 이제 시대적인 어떤 단어, 용어라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는 뭐야? 그러니까 콘체르타토 양식, 오르가노 양식, 컨덕투스 양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선율의 개념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 단순율이라는 답이 나오려면 뭐라고 지금 단선율이라는 거가 정답이 되려면? 그러면 여기서 그러겠지. 뭐 선율은 모노폰이고 선율은 단선율, 모노폰이고 이렇게 갔겠지. 아니 뭐 선율이라고 안 하고 뭐 텍스처어든 모노폰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면 텍스처어도 음악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음악적 특징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양식 딱 2가지 중에 하나야. 선율. 시험 문제는 선율, 아니면 음악적 특징, 양식사적 특징, 문헌 이름, 작곡가 이름, 그 다음에 작품 이름. 이게 5가지 중에 하나거든.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항상 선율은 어떻다, 리듬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또요? 3번이요. 3번이요. 3번은 그 현대음악 저는 이조라고 하셨는데 현대음악 지금의 개념에서 이조적인 거다. 근데 저는 조성의 시초라고 생각해서 개념 조성의 시초가 이제 토너이라 생각해서 조선이라고 적었는데 조성의 시초가 근데 잠깐만 지문을 보면은 3번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보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오음과 수서를 달리하여 음높이를 이동시키면 다른 선법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토널리티와 개념이 상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조성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이 자체는 지금 이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열진 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복수개들의 이들로 만들어진 이런 원리로 이조의 원리로 만들어진 복수개들의 이런 선법들을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지. 사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장에서도 그 실제 문항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도 두 개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다 써. 가는 이조를 포함한 조성 재개를 보여줌. 뭐 이렇게 쓴다든지. 왜냐면 본인들도 채점하다가 아차할 수 있다는 거죠. 채점을 하다가. 근데 이건 안 돼라고 그냥 하나만 쓰였으면 그어버릴 수 있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었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내고 사람이 채점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알겠죠? 네. 그래서 곧 또 4번에요. 아까 그 그라우트 설명 보여주신 것 중에 정치학에서 그라우트에서 정치학. 네, 그래서 기량을 열망하지 말라고. 탁월한 기량을 열망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또 기술은 중요하고. 기술은 중요한데 그걸 맹목적인 기술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였었어. 그러니까 이 기술이 중요성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플라톤이 뭐 이거는 진리를 갖다가 이 진리 자체가 되지 못한다. 예술품이라는 거는 자연을 모방한 것도 이 자연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질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데아의 세계를 질서 체계에 대한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술품이라는 거는 모방의 모방, 그걸 이중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방의 모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그 예술품을 이제 폄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이제 반기?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예술품이라는 거 인간한테 아무 좀 진리를 별 주지도 못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초등학생 애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아주 잘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가 하면 그 기술적인 차이에서 인간의 감정적인 정화를 일으킨 거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하나의 또 예술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기능이라고 하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예술의 기능이라는 거가 테크닉을 말하는 거. 우리 테크닉이라고 하잖아요. 테크닉 얼마나 중요해, 우리. 테크닉. 근데 우리 약간 폄하할 때 그러거든. 테크닉만 좋아. 이러지. 테크닉만 좋아.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만 쫓아가는, 그는 맹목적인 것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의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요? 몇 번이요? 1번에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어. 또 1번에서. 테트라코드 반응계 쓸 때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통 가장 좁은 음정은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넓은 음정은 최상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1번만 물어보는 것은 전체를 지금 다 물어본 거였고 지금 이 반응계하고 에나모닉은 위에 부분, 미에서 레, 도시알 그 윗부분 음정들만 지금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멍을 뚫어놓은 거는 앞에 있는 이 문장 이해했어요? 이거를 물어보려고 지금 뚫어놓은 건 거예요. 또요? 오는 게 테트라코드는 오는 반음이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물어볼 거예요. 오는 반음이 그러니까 반음계나 인형동의 테트라코드의 전체를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는 게 테트라코드, 반응 게 테트라코드의 정체를 물어보면 지금은 반음계나 인형동이 가장 윗부분만 물어봤잖아요. 오는 게 테트라코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항은 사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연습을 할 때 이걸 딱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이 음정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그리고 오는 게 테트라코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니까 내가 이걸 그냥 물어본 거였고
근데 이제 이 두 개에서 상위만 이제 따로 물어본 거고. 그거는 이제 앞문장을 잘 이해했는지를 보려고. 또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5분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